예. 12원의 방정식 19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막 이런 거 배웠었는데 우리가 배웠던 위치 관계 좀 떠올려 볼까? 맨 처음에 뭐 배웠어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지. 그래서 어떤 경우 있다? 평행, 일치, 수직, 한정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시죠? 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도 배웠었죠.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뭐예요?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배웠던 위치 관계 뭐 배웠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배웠어요.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위치 관계 되겠습니다. 딱 보니까 뭐의 위치 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때?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개수가 열나 많아 보여. 4개, 4개, 3개인데 몇 개나 됩니까? 6개나 되고 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 나오면 애들이 좀 되게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을 잘 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연애사야, 연애사. 볼게. 여기에 이제 얼굴이 큰 남자애가 있어요. 얼굴이 작은 여자애가 있어. 서로 잘 몰라. 우리 서로 처음엔 잘 몰랐지. 이게 1단계야. 그러다가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되었지. 이제 스쳐 지나간 게 된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봐버린 거지. 네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뭐 이렇게 연애가 시작이 돼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마음속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된 거지. 이제 하루 종일 여자의 생각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야.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점점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이 여자의 의미가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결혼을 했겠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예. 딱 중심이 일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된다? 여자애가 남자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지. 돈 벌어와! 이러면 이제 돈 벌어오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연애사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원이 조금씩 겹쳐가는데 6가지 단계가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6개의 그림 중에서요,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계가 되는, 즉 등식이 만들어지는 녀석이 2개가 있어요. 바로 그 그림이 뭐냐면 얘하고 얘예요. 자, 우리는 요 녀석을 두 원이 외접한다, 바깥쪽에서 접한다 라고 부릅니다. 요 녀석은 뭐라고 부르겠어? 두 원이 접해있지 분명. 근데 접하긴 접하는데 안쪽에서 접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내접한다 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일치입니다. 중심이 일치하고 있죠? 중심이 일치예요. 자, 그럼 얘기해보자. 이런 내접, 외접, 중심, 일치 뭐 이와 같은 원의 중심의 개념은요, 뭐를 기본으로 만들어지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 대한 해석으로 만들어져. 그럼 얘는 뭐야? 얘는 R 플러스 R 다시가 두 원의 반지름이 뭐와 같구나? 앞쪽으로 쓰세요. D와 같구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선생님이 내접하는 경우 그림이 좀 작아 보여서요, 요렇게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고 요게 이제 중심이 요렇게 있는 거지. 예,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접하는 경우에는 항상 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요.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 D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D는 그래 R-R 다시야 라고 쓰는 것까진 좋은데, 지금 우리는 R이 큰지 R 큰지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예, 되겠죠. 그럼 중심이 일치할 때 뭐라고 표현할 건데? D는 중심이 일치할 때 D는 그림 잘못 미안해. 엉뚱한 데다 적어놨어요. 네. 미안합니다. 내 접에다 적어놨는데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데 적었어요. 자, 중심이 일치할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D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중심이 일치할 때 뭐가 됩니다? 0이 된다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왔어. 내접, 외접, 중심이 일치할 땐 그냥 풀면 되고 사실 문제의 80%는 외접하거나 내접하는 경우에 나와. 그러면 나머지 20%는 나머지 경우에 나오겠지. 자, 나머지 경우에 나올 때 나머지 경우를 정리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얘하고 얘 사이에 낑겨 있지. 맞아? 그래서 D는 0보다는 크고 절대값 R-R-보다는 작다요. 얘와 얘 사이에 낑겨 있어서. 자, 다시 요 녀석은 얘와 얘 사이에 낑겨 있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돼? 낑겨 있으니까 D는 절대값 R-R-보다는 크고 R+R-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뭐가 돼? 얘보다 크면 되겠지. 그래서 D는 R+R-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에린야 엎드려서 좀 자고 영상으로 대체하시겠어요? 아니면 서서 수업을 듣겠어요? 잠 깰 때까지 설레? 그냥 아예 잘래? 잠 깰 때까지 서 있어. 그래. 선생님 자도 뭐라고 안 해요. 너무 피곤하면 5분 자고 맑게 일어나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기준이 되는 요거 3개를 떠올린 후에 그 사이에 낑겨 있어 라는 식으로 나머지 부등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일일이 다 막 연애사를 그리고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요. 요렇게 나눠가지고 밑에 나와 있죠. 그림? 그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인 경우도 있고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R+R-인 경우도 있고 여기 D는 0이고요. 요 녀석이 뭐가 되겠다? 경계가 되는 D는 절대값 R-R-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이 두 원이 어떤 경우다? 외부에 있는 경우고 요 녀석이 두 원이 어떤 경우 되겠습니까? 예,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요 녀석이 어떤 경우가 되겠다? 얘 원이 내부에 있는 경우고 얘가 바로 중심 일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원이 내부에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D는 0보다 크고 절대값 R-R-보다는 작아.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D는 절대값 R-R-보다는 크고 R+R-보다는 작아. 자, 외부에 있다 라고 하면 D는 R+R-보다는 커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든 가로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내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특히 내접과 외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외워보자. 외접할 때 D는 R+R' 시작! 외접할 때 D는 R+R' 내접할 때 D는 절대값 R-R' 한 번 더 외접할 때 D는 R+R' 내접할 때 D는 절대값 R-R' 얘만 외우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밑줄 채워놓도록 하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봤더니 뭐하고 뭐만 보여? D하고 R하고 R 다시만 보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원하고 원이 있을 때 접선은 접선인데 두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우리는 공통접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접선. 그런데 이 공통접선에는요. 공통 외접선이 있고 공통 내접선도 있어요. 자, 외접선과 내접선의 차이는 뭐냐면 접하기는 접하는데 이렇게 원 바깥쪽으로 접하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지? 우리는 이런 애들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접하기는 접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과 원 사이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이런 접선이 있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공식을 유도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의 본질은 뭐냐? 무조건 공통접선 나왔다. 내가 그림 그려서 풀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직각삼각형 하면 떠오르는 개념은 피타고라스 정리. 적어놓으십시오. 피타고라스 정리. 느낌이 어때? 이런 개념 하나 앞에서 배운 적 있는데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개념? 현의 길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십시오 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요. 자, 접점이 원에서 나왔어. 원에서 접점 나오면 이 접점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누구랑 연결하라 그랬어? 항상 100%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고요. 90도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고요. 90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 이렇게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요. 자,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중심과 중심이요. 직각삼각형에 무조건 빗변이 되게끔 작업을 해야 돼요. 와,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 이렇게 빗변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이 꼬다리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내가 원하는 직각삼각형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 얘는 항상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하랬어.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하랬어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을 중심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가 빗변이고 직각삼각형을 만들 땐 항상 내가 구해야 되는 이 길이 있지? AB 길이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도 뭐 해야 돼? 얘하고 평행선을 긋고 얘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슈!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내가 구하려는 공통 외접선에 평행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되 공통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 요거 두 개만 맞춰주면 나머지 변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요 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R' 할 거예요.
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요만큼의 길이는 R-가 되겠지. 평행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R 빼기 R 예, R-R-가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의 길이, 즉 AB 길이랑 요 길이 같죠? 요 길이 구해볼 거예요. 자,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요. 요 녀석을 선생님이 A-라고 붙여놓고 제 B-라고 붙여놔야겠죠? 자, 얘를 B-라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AB와 선본 A-B-의 길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맞죠? 자,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빗변의 길이 제곱에서 나머지 한 변인 R-R-의 제곱을 빼버리시면 얘가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를 R이라고 할 거야. 얘를 R-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도 R-가 될 거야. 그리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풀고 싶은데 요 점을 선생님이 A-, B-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A, B의 길이는 A-, B- 의 길이와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바로 이 A-, 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뭐가 되겠어?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사실 그림으로 푸셔도 되시고 공식을 외우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뭐 선생님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도 좋지만 공식을 외우면 기계적으로 외워서 푸는 거잖아. 근데 그림을 외운다라는 건 공통 접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는 거겠지. 근데 결론은 뭐다? 둘 다 알아둬라. 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공통 접선은 무조건 루트를 적어 놓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빗변의 길이의 제곱, D의 제곱이 와야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가장 긴 변에서 뭔가를 빼줘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외접선은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내접선은 플러스가 오는 겁니다. 라고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되겠습니까? 외접선은 뭐라고? 마이너스. 내접선은 뭐라고? 플러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됐나요? 네. 그래서 밑에 정리할게요. 자, 공통접선의 길이는 두 원의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오타가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 오타냐면 원인데 는영이 빠졌네? 는영을 붙여주세요. DC.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신 분은요, 답을 얘기해 주세요. 결론은 중심과 반지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
답이 나왔으니까 잘 안 될 땐 그림으로 푸는 것도 되게 탁월해요. 공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적용하기 힘들면 그림으로 그리되 중심과 반지름 정보를 알아야지 뭐 그림을 그리면 공식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안 되나? 교수님 일반형에서 구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걸 3페이지인가 2페이지 하단에 뜰 거예요. 3페이지 하단에 부를 바꾼 절반, 부를 바꾼 절반. 예,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예,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뭐 이런 공식 외우셔요. 됐어요? 그냥 같이 풀어볼까?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외접선이든 내접선이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중심도 알아야 되고 반지름도 알아야 돼. 다 찾아내야지만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일반형의 식이 나왔네요. 예, 중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를 바꾼 절반인데 x좌표는 없네? 0일 거예요. 부호를 바꾼 절반 2. 얘는 중심이 이렇게 나왔어. 자, 요 녀석의 중심 구해보도록 하자. 중심 부호를 바꾼 절반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반지름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은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16, 2분의 4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나왔어요. 됐죠? 네. 자, 요 녀석 갑니다. 반지름 R-라고 하고 얘는 2분의 루트 A의 제곱 66에 36 B의 제곱 0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0 이래서 그냥 루트 36이에요. 자, 2분의 몇 되겠습니까? 6해서 R-는 3이 됐습니다. 자,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공식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풀어볼까요? 그래. 조그맣게 그려야겠지?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얘가 작으니까 얘를 요 원으로 하면 되겠네. 얘가 0,2예요. 자, 그리고 요 원이 3,0이다 라고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슈. 그리고 내가 그리려는 건 외접선이니까 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직각 삼각형을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구나요. 자, 요 반지름의 길이는 2. 큰 반지름의 길이는 3이므로 요 길이 몇 되겠습니까? 1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 이 길이 구하면 되겠지. 구해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3과 0 사이의 거리 차이는 3, 3의 제곱 9 0과 2 사이의 거리 차이는 2, 2의 제곱 4 해서 얘 루트 13 나왔어. 그죠? 루트 13 나왔어.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 보시면 되겠죠? 얘 몇 되겠습니까? 루트 12가 될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루트 3.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편하게 그리실 수도 있고요. 공식으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무조건 루트고 무조건 D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D의 제곱은 뭐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므로 그래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일 거야. 빼기 뭔가의 제곱을 적어야 돼요. 자, 외접선은 빼기 가운데 써? 더하기 가운데 써?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된댔지? 빼기가 와요. 예, 즉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줘서 제곱한 값 나오겠습니다. 얘 계산하면 몇 나와요? 9 더하기 4, 13에다가 2를 빼니까 그냥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루트 3이야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완벽히 외우면 뭐 공식 써도 돼. 하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얘가 짧은 게 아니고요. 얘를 다 구한 다음에 한 거지. 맞아? 그리고 얘도 이 그림도 얘를 다 구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요. 어느 쪽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둘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림이든 공식이든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마지막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다? 외접이든 내점이든 중심이 접점은 안 졌네. 항상 어떤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놨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 그림을 통해서 접점과 중심이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다? 일직선상에 놓인다. 예요. 적어 놓으세요. 일직선상에 놓인다. 일직선상에 놓인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일자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얘는 슉슉슉 삼각형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뭐 요거예요. 알겠죠? 끝.